소재주 이제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하고 LNF는 이제 같은 양극재 업체인데요. 에코프로비엠이 LNF에 비해서 올해 주가 상승률이 더 높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에코프로비엠이 아까 말씀드린 그 수익성 이슈에서 LNF보다 조금 더 나은 기업이었죠, 그동안.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2분기에 영업이익률이 거의 10%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LNF는 그동안 적자였고요. 그랬다가 이제 2분기에 이제 BEP까지 왔습니다. 소폭 흑자 전환을 했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받아왔던 수주 규모가 좀 더 컸죠.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좀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에코프로비엠이 수주 공시를 하고 큰 폭으로 상승을 한 이후에 불과 지금 연휴 직전에 LNF가 한 주에 바로 또 30%가 올랐어요. 그러면서 올해 연간 기준으로는 LNF랑 에코프로비엠이 거의 비슷하게 한 170%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코프로비엠이 올해 연중으로는 좀 더 이제 아웃퍼폼을 했는데, 또 단기간 내 LNF가 그 갭을 메우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또 가고 LNF가 갭을 메우고, 여기 이제 반복되어 왔거든요. 향후에도 계속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양극재 업체 중에 하나를 좀 꼽는다면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실까요, 연구원님은? 이것도 참 시기마다 다릅니다. 이게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혹은 뭐 삼성 SDI나 LG화 이런 이제 대표적인 그 부문만의 이제 경쟁사들을 두고 뭐가 더 낫냐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경쟁사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어느 쪽이 더 낫다라고 보긴 어려요. 굉장히 둘 다 잘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과 LNF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의 뭐 월마다 탑픽이 양사가 바뀌었었던 이유는 양사가 거의 번갈아 가면서 지금 상승과 횡보를 반복해왔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둘 다 올해 거의 비슷하게 오른 상태고, 가격 매력은 둘 다 조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는 무조건 사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최근에는 둘 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 가격은 좀 넘어선 상태고요. 중장기적으로 에코프로비엠과 LNF나 뭐 이런 소재 기업들이 우상향한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소재주에도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최근에 이렇게 가파르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많이 상승했었던 이런 기업들을 우선순위로 두기보다는 좀 다른 쪽을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둘 다 좋습니다만, 지금은 제 기준상으로는 그렇게 진입하기에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보진 않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도 생산하고 음극재도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이 다른 이제 소재 업체에 비해서 갖는 강점이란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자본력이고, 또 한 가지는 원자재 조달 능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다 엮여 있는 건데, 자본력이 있어야 원자재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으니까요. 포스코 케미칼이 다른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대비해서 지금 가격이 거의 한 2배 정도 비싸요. 지금 한 23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거의 60배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 올라서 한 40배 정도 되고, LNF가 올라서 이제 한 30배 조금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배 가까이 비싼 거죠. 근데 이제 왜 비싸냐를 보면,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에코프로나 LNF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부각이 된 기업이긴 합니다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작은 기업들이었죠. 에코프로비엠이 시가총액 10조 레벨에 굉장히 단기간에 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뭐 한 중견기업 이상의 이제 그룹으로 이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LNF는 사실 그 규모는 더 작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말 그대로 이제 포스코입니다. 자본력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되고요. 이 모회사의 자본 규모가, 포스코 케미칼은 모회사인 포스코가 한 50조의 자본을 갖고 있고,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투자나 기타 이제 광물 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자본을 투입시키고 있거든요. 전기차 산업은 수요의 피크아웃 우려 없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고속 성장을 해나갈 텐데, 가파르게 증가하는 수요를 누가 빠르게 흡수하느냐는 빠른 공급 대응 능력에 달려 있을 거고요. 공급 대응 능력이라 하면 투자겠죠. 그러면 이제 자본력이 필요한데, 포스코 케미칼은 그런 점에 있어서 경쟁사들 대비해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 있잖아요. 그게 지금 다른 이제 소재 업체들 대비해서 비싼 가격을 받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요. 동시에 이제 그 자본력을 갖춘 상태에서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는 광물 자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에요. 뭐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도 굉장히 이제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 광산을 확보한다라는 거는 정치적인 이슈까지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라서, 이제 덩치가 큰 기업들이 아무래도 사업을 영위하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조금 더 이제 갖고 있는 강점이고, 그게 실제 지금 주가에 녹아 있는 셈이죠. 에코프로비엠이나 LNF에 비해서 올해 포스코 케미칼 주가 상승률이 떨어졌던 거는 주가가 그만큼 비싸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비싸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제 비싸서 안 갔다라기보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비싼 것 자체가 결과인데, 포스코 케미칼은 방금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훨씬 더 먼저 올랐어요. 2017년부터 먼저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보다 훨씬 먼저 오르기 시작을 했고 2017년 요맘때부터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 포스코 케미칼은 10배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도 그 기간 동안 비슷하게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다만 올라간 시점이 좀 뒤죠. 단기간에 기울기는 에코프로비엠이나 LNF가 더 가팔라요. 근데 최근 한 3년에서 4년 정도의 주가 추이를 보면 비슷하게 한 10배 정도 오른 거죠. 다만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먼저 올랐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가격 부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좀 더 이제 높은 수준에서 이제 형성이 됐고 올해 들어서는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보다는 투자 우선순위에서는 좀 밀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사실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이제 파워가 높은 건데 진입하기에 어떤 구간이라고 보실까요? 지금은? 포스코 케미칼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향후에 국내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기업이라서 굉장히 좋은데요. 좋은 주식과 좋은 기업은 또 다른 거잖아요. 좋은 주식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샀을 때 가격이 싼가를 가장 이제 중시해야 되는 것인데 아까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도 지금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비싸죠. 굉장히 비싼데 포캠은 그거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게 좀 빠지면 사자라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소재주들이 지금 빠지기는 어려워요. 다들 너무 좋은데요. 이게 올라가는 기울기가 지금까지 워낙 가파르게 올랐는데 여기에서 또 뭐 단기간 내에 2배, 3배 이렇게 기대할 만한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소재주들이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기업에서도 그런 스토리를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뭐 전액에서도 찾아낼 수 있고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에서도 찾아낼 수 있을 거고요. 차라리 그쪽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해액 업체인 첨보 같은 경우에는 F전해질을 최초로 상용화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F전해질이라는 거는 기존 이제 전해질에 비해서 어떤 특징을 갖는 건가요? 4대 소재 중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전해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정확히는 지금 전해액 형태로 공급을 하는 건데요. 그 전해액을 만드는 게 동화기업이나 최근에 이제 상장 준비하고 있는 엔캠 같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이 이제 전해액을 만드는데 그 전해액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리튬염과 그리고 이제 첨가제, 그리고 유기용매로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 리튬염이 전해질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리튬염 전해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 리튬염이 보통 이제 후성이라는 기업이 만드는 육불화산소, 그러니까 LiPF6라는 그런 제품이 있어요. 그걸로 보통 만드는데 그게 이제 범용 리튬염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첨보라는 기업이 만드는 F전해질이나 혹은 이제 다른 전해질을 좀씩 첨가를 하면 배터리 수명이 좀 더 길어지는데 기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충전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는데 기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리튬이온 전지는 기본적으로 추울 때 방전이 빨리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굉장히 추운 곳에서 이제 오래 있으면 이게 배터리가 좀 빨리 닳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는 훨씬 더 가혹한 환경에서 이제 배터리를 굴려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온 방전을 얼마만큼 잘 억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이제 F전해질이 그 이제 역할을 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해액 업체들도 그렇고 셀 메이커들도 그렇고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도 그렇고 F전해질에 대한 니즈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리막 수요도 공급 대비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SKI 테크놀로지가 중국 분리막 업체에 비해서 갖는 강점이 있다면 어떤 걸로 보실까요? 한국 SKIT나 그리고 이제 한국 다른 분리막 업체가 하는 분리막이 이제 습식 분리막이라고 해서 중국 업체들이 많이 하는 건식 분리막보다는 퀄리티가 높습니다. 리튬이온 통과시키는데 조금 더 용이하고 동시에 안전성을 좀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소재거든요. 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만드는데 좀 더 비용이 많이 들고 투자 비용도 좀 더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기술력도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요구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장기간 동안 SKIT가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기술력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이제 셀 메이커들이 최근에 화재 사고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이 습식 분리막 중국 경쟁사보다는 SKIT 쪽의 제품 채택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이 대부분 지금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이제 좀 연구원님이 앞으로 유망하게 보시는 토픽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 대전제는 불과 뭐
한 달 전에는 LNF가 계속 탑픽이었어요. 제 그 산업 자료에 나와 있었던 코멘트들을 다시 돌이켜 보면 그만큼 쌌었거든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 워낙 올랐다 보니까 지금 이제 9월 말 현 시점에서 보면 업사이드가 좀 제한적으로 보이는 건데, 에코프로 BM이나 LNF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좀 만약에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다시 또 탑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기다리자라는 생각이고요.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상대적으로 싼 기업들을 찾자라는 생각인데, 이번 주에 제가 위클리 자료에서 이제 언급을 했었던 종목이 동화기업이라는 종목이고요. 전해액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아까 이제 첨보의 고객사인 거죠. 전해액을 만들어서 이제 셀메이커에게 공급을 하는 전해액 업체고요. 상대적으로 아직 가격 매력이 있습니다. 23년 기준으로 지금 PER이 한 15배 정도 되고요. 다른 기업들이 지금 한 3, 40배 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아직은 싸죠. 이제 싼 이유가 아직 배터리 소재 비중이 좀 낮아서 그래요. 전체 매출에서 아직 배터리 소재 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이제 과거에 이제 건장제 만드는 건자재 기업이었습니다. 전에 배터리 소재를 하면서 이제 주가가 높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 한 2023년이 되면 배터리 소재 매출 비중이 한 30% 이상까지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액 부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 변화 그리고 이제 수익성 개선이 동반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수 하나금융투자연구원님과 국내 2차전지 소재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